아내가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던 날,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요양병원 3층 복도. 이철수는 아내 김순덕의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 그 안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호두 과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와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익숙한 듯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나왔소. 순덕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말했습니다. 저, 누구세요? 그는 그 질문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떠날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몰라본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철수는 작게 웃으며 그냥 아는 사람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철수는 아내를 두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철수와 김순덕, 두 사람은 30살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중매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철수는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시오? 순덕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게 좋아요. 그렇게 만나 시작된 결혼 생활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철수는 작은 회사의 경리로 일했고 순덕은 집안 살림을 꾸렸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순덕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게 된 건 결혼 3년 차였습니다. 그날 순덕은 많이 울었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되지.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철수는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고 국민연금과 작은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순덕은 10년 남짓 직장 생활을 한 것 빼고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시댁제사, 친척 모임, 남편의 건강관리. 그게 순덕의 전부였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안정된 노후였습니다. 철수는 가끔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순덕은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철수는 어느 날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고생만 했어. 그날 이후 그는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고생만 했다. 순덕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힘들었다면 그건 사실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힘들었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철수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몫을 다하면 쉬어야지.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순덕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순덕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 했습니다. 같은 약을 2번 먹기도 하고 아예 먹지 않기도 했습니다. 약통을 들고 멍하니 서서 이걸 먹었나? 안 먹었나 중얼거리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철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순덕은 약속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의 만남, 병원 예약, 심지어 남편과 함께 가기로 한 곳도 까먹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초점 잃은 멍한 눈으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순덕에게 철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여보, 내 말 들어. 아까부터 몇 번을 말하는데. 응? 뭐라고 했어요?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 가봐야겠어. 이거 정상이 아니야. 2023년 5월 두 사람은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간단한 검사 후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가 의심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고요.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철수의 인내는 끝이 났습니다. 치매. 그 단어는 철수에게 무거운 짐을 의미했습니다. 아내를 평생 돌봐야 한다는 것, 자유를 잃는다는 것, 더 이상 쉴 수 없다는 것. 병원을 나서는 두 사람, 순덕은 멍하니 걷고 철수는 앞서갑니다. 순덕은 진단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치료보다 각오를 먼저 했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각오를. 그날은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철수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순덕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순덕은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엎질러진 물기를 보지 못하고 발을 헛디뎠습니다. 미끄러진 순덕은 그대로 넘어졌고 머리를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순덕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순덕은 핸드폰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 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넘게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후 1시쯤 철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왜 이래? 일어나 봐요. 철수는 순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마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깊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소? 어디 많이 다친 데는 없고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조심 좀 하지. 혼자 있으면서 왜 이러고 있어? 그는 간단히 아내의 상처를 소독해주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나이 들어 넘어진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순덕의 증상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고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밥을 먹여줘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왜 이렇게 안 먹어? 짜증 섞인 말을 해도 순덕이 반응이 없자 철수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다시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치매라면서 더 나빠진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날의 낙상이 모든 오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순덕의 증상은 치매가 아니라 경막하출혈 때문이었습니다. 머리를 부딪힌 후 서서히 피가 고였고 그것이 뇌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순덕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하루 종일 아내를 돌봐야 했습니다. 철수는 지쳐갔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9월 말 철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덕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상담은 간단했습니다. 비용, 병실, 면회 시간. 철수는 꼼꼼히 물었습니다. 보호자님께서 자주 면회 오시면 어르신도 안정되실 거예요. 그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날 철수는 순덕의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순덕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철수가 순덕을 안칩니다. 여기 있어요. 여긴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멍하니 있던 아내가 묻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좀 쉬다 와요. 그는 아내를 맡긴 게 아니라 책임을 내려놓았습니다. 짐을 풀고 간단히 병원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뒤 그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철수가 일주일에 두세 번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여전히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매번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냥 아는 사람이요. 그 질문이 반복될 때마다 철수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이 한 번이 되었고, 한 번이 두 주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병원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호자님, 어르신 상태 확인차 연락드렸는데요. 간호사의 말에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당분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얼굴 보여주시는 게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도 끊겼습니다. 병원에서 몇 번 전화를 했지만 철수는 형식적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요양병원 3층 302호 병실. 그곳에서 순덕은 매일 같은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가 오는지도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2023년 11월 요양병원 302호 병실. 순덕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물으면 순덕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바쁜가 봐요. 간호사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가 석 달째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순덕은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원래 바쁜 사람이에요. 곧 올 거예요. 점심시간이면 순덕은 식판을 받아들고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복도 쪽 창문에 서서 주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누군가 올 거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층에 입원한 다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댁에 남편분은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쁘니까요. 저를 여기 맡기고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였습니다. 다른 병실에는 가족들이 찾아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302호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가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크리스마스 때 보호자분 오신대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날도 복도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믿음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사랑했고 바쁘기 때문에 못 오는 것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순덕을 지탱했습니다. 2024년 1월 병원에서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순덕의 상태가 일반적인 치매 환자와 다르다는 걸 눈치챈 담당 간호사가 의사에게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이 가끔 또렷한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두통을 자주 호소하시거든요. CT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치매가 아닙니다. 경막 하출혈입니다. 머리를 부딪힌 적이 있으신가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입원 당시 이마에 상처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출혈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뇌를 압박한 겁니다. 그래서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수술하면 회복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병원은 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 측에서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낸 끝에 철수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치매가 아니라 경막하출혈 때문에 그런 증상을 보이신 겁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철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치매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네, 수술 후 회복하시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실 겁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버린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2월 순덕은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대화부터였습니다. 자신의 이름, 나이, 사는 곳을 기억해냈습니다. 3월이 되자 순덕은 날짜를 인식했습니다. 지금이 몇 월이고 자신이 얼마나 오래 병원에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병이 아니라 오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 속에서 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4월 순덕은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기억이 또렷해질수록 순덕은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래 이곳에 있었는지, 남편이 얼마 동안 오지 않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간호사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순덕은 작게 웃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니까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네요. 왜요? 순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다렸는데 한 번도 안 왔구나. 간호사는 순덕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 평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던 세월, 그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덕은 자신이 남편을 알아보지 못할 때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기억해냈습니다.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 그 표정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순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짐이었구나. 이것이 감정의 정점이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은 슬픔과 깨달음.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자신은 사랑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 진실이 순덕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4월 말 병원에서 철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께서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퇴원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철수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럼 집으로 데려가야 하는 겁니까? 가족분과 상의하셔야죠. 철수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302호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덕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놀랐습니다. 아내가 책을 읽고 있다니.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수를 보는 순덕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오셨네요. 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몸은 좀 어땠소? 보시다시피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병원에서 연락받았소.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군. 순덕은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기억이 또렷해요. 그래서 더 분명해졌어요. 철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뭐가 분명해졌다는 거요? 순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언제 마지막으로 왔는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그리고 왜 안 왔는지. 철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빴소. 그리고 당신이 날 알아보지도 못했잖소. 와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어. 소용없다고요? 그래요. 당신은 날 몰랐잖소. 매번 누구냐고 물었고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 없이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소.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당신 병 때문에 짐이었죠. 철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순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짐이었죠. 그래서 버린 거고요. 철수는 부인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의 눈빛이 너무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퇴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철수는 짐을 챙기러 병실에 왔습니다. 집으로 가야지. 준비합시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집에 안 갈 거예요. 철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뭔 소리요? 그럼 어딜 간다는 거요? 혼자 살 거예요. 혼자? 당신이 무슨 돈으로? 순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님이 도와주셨어요.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대요. 작은 원룸이지만 살 수 있어요. 철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혼자 산다고? 40년 함께 살았지만 저는 혼자였어요. 순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익숙해서 옆에 둔 거죠. 그러다 불편해지니까 버린 거고요. 철수는 부인하려 했습니다. 아니요, 난 됐어요. 순덕은 철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복수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당신 없이 살고 싶어요. 다시는 버려질 자리에 제 자신을 두고 싶지 않아요.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덕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이미 외로웠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도. 5월 순덕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기초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순덕은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그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는 버려질 자리에 자신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순덕이 선택한 존엄이었습니다. 철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던 아파트. 순덕이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순덕이 쓰던 앞치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순덕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밤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누군가 누워있던 그 자리. 이제는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머리를 다쳤을 때 병원에 데리고 갔더라면. 철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은 고쳐졌지만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철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외로움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